네, 안녕하세요. 벌써 11번째 강의가 됐네요. 오늘 강의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다이코 말티 스트럭처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다이코 말티 스트럭처만, 컨투어만 그냥 플랫하는 게 아니고, CT에도 함께 컨투어를 플랫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는, 숙제, 9번째 숙제에 대해서 해설을 드렸었고, 모든 컨트롤 포인트에 대해서 MLC 플랫하는 부분을 숙제로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달코말티 스트럭처 파일을 읽고 컨투어를 플랫하는 아래 부분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었고 지난번 이제 강의를 해드렸을 때 제가 지난번 강의까지 했을 때는 그렇게 컨투어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 이어서 숙제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고 그리고 CT와 함께 CT 위에다가 컨투어를 플랫하는 부분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숙제는 이렇게 하나만 컨투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어, 세 가지 컨투어를 한꺼번에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힌트를 드리고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 10번을 좀 다시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시작점하고 끝점이 이어지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어서 이제 컨투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예전에 강의했던 부분 타일드 레이아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피겨에 이제 이렇게 9개의 그림을 그리는 어,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게 이제 숙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XY를 직접 수정하는 방법. 이제 시작하고 끝점이 이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끝점 다음에다가 시작점을 하나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플랫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을 잇는 선을 하나 더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홀드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는 이제 플랫은 이 함수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전에 그렸던 건 그냥 지우고 새로 이제 그림을 계속 그리기 때문에 홀드온을 해놓으면은 이제 계속 중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XY를 그대로 플랫을 하고 그다음에 XY의 시작점하고 끝점을 넣는 이런 그 배열을 만들어서 이걸 플랫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좀 복습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코드는 이제 눈에 좀 익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은 이제 RT 스트럭처 파일의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배웠던 게 달콤 컨투어스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달콤 인포로 읽은 스트럭처 어레이를 인풋으로 넣어서 컨투어 데이터를 테이블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ROI,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투어라는 데이터 안에 ROIS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올 때는 이렇게 점을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열들을 가져올 때는 그 이름을 그냥 붙여주면 됩니다. 넘버, 네임, 컨투어 데이터, 지오메트릭 타입, 컬러 이렇게 다 붙여주면은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의 개수는 ROIS라는 그 테이블에 사이즈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일드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려면은 이렇게 아래와 같이 지난번 예전에 배웠던 코드처럼 이렇게 코드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일드 레이아웃에 제가 3 곱하기 3 배열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부탁을 드렸으니까 여기 3,3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Y를 이제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X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 시작점을 하나 더 넣는 거죠. 그러면은 끝점하고 시작점을 잇는 어, 직선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플랫을 한 번 더 하는 방법은 이제 홀던을 넣고 그 다음에 원래 XY를 그냥 플랫을 한 다음에 시작점하고 끝점을 넣은 이제 배열을 넣어서 플랫을 한 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숙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CT 위에다가 컨투어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했던 강의, 저희가 CT를 가지고도 쭉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CT를 읽고 플랫하는 방법하고 지난번에 했던 강의 내용을 합쳐서 어, 이제 실행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제 사용하는 주요 매틀랩 함수는 strcmp, 스트링을 컴페어하는, 비교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ind 함수, struct 함수, unique 함수, 이런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CT를 읽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제 구성하는 부분들을 넣어야 되니까 지금 여기 artstructure 파일 폴더를 가져오는 부분에 이제 CT 폴더를 가져오는 코드를 이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if문을 쓸 때는 이제 if, 그 다음엔 if 아니고 else if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CT 폴더 경로를 가져오는 부분을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읽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강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다이컴 리드 볼륨을 이용을 하면은 3000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그 차원을 줄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3614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 환자 데이터의 특수한 경우긴 한데 일단은 코드를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리스케일 슬로프하고 리스케일 인터셉트를 그대로 그냥 적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한 이미지 정보들, 오리진, 스페이싱, 사이즈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코디네이트를 다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RT 스트럭처를 읽는 부분, 이건 지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CT RT 스트럭처 폴더 경로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CT 이미지를 먼저 읽고 RT 스트럭처를 읽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난번 했던 부분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RT 스트럭처랑 컨투어랑 CT랑 RT 스트럭처랑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요 한 줄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와 컨투어를 같이 플랫을 하려면은 저희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앞에서 보시면 슬라이스마다 이제 스트럭처를 플랫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선택된 스트럭처 슬라이스하고 해당되는 CT의 슬라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특정 슬라이스의 컨투어 데이터에서 Z좌표를 추출을 하고 이 Z좌표에 해당하는 CT 액시얼 슬라이스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 부분이 이제 코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이 코드 자체에는 find 함수라는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 이 find 함수가 하는 역할은 어떤 어레이에서 그 0이 아닌 숫자를 찾아내고 그 인덱스를 몇 번째 수에서 0이 아닌 그 수가 발견이 됐는지를 아웃풋으로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조금 더 뜯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find 함수의 예를 좀 들어보면은 x는 제로스 10,2입니다. 그럼 x는 0으로 구성된 10 by 1 매트릭스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find x를 하게 되면은 다 0이기 때문에 0이 아닌 요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empty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비어있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9번째 수를 1.5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ind x를 하면은 답으로는 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번째에 있는
수가 0이 아니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보게 되면은, Z 이미지는 CT에 있는 그 코디네이시거든요. CT에 있는 모든 Z 좌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G1, 1은 저희가 이제 슬라이스, 이게 포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포문 안에 슬라이스마다 이 Z축 좌표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첫 번째 거를 가져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어떤 거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1,1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Z축 좌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슬라이스에서는 값이 같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것만 이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특정 슬라이스에서의 Z 좌표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건 어떤 거냐면은 만 어, Z 이미지 좌표가 이 슬라이스의 Z 좌표랑 같은지를 판단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Z 이미지는 이미지 CT의 Z 좌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어, 이 Z 1,1은 이게 이제 같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쭉 0이 나오다가 이 두 개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1이 되는 거를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find를 쓰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Z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거가 마이너스 1294.5 요거랑 같으냐, 이렇게 문장을 쓰게 되면은 값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Z 이미지하고 같은 길이의 벡터가 나오고, 첫 번째에서 마이너스 1294.5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이고 나머지는 거짓.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같은지 판단해보라 그러면은 두 번째에서만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find 함수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거 마이너스 1294.5를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Z 이미지가 마이너스 1293.5랑 같은 거는 두 번째다,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거를 모든 슬라이스에서 해보면은 CT의 231번째에서 239번째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 뒤쪽에서 이제 저희가 CT를 먼저 그릴 때, CT의 엑시얼 슬라이스를 가져올 때 이 인덱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몇 번째 슬라이스인지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치하는 CT 슬라이스가 나와서 여기 보면은 그 폐 종양이 있는 거죠. 종양 위치에 GTB가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CT랑 RT 스트럭처를 이제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심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만 컨투어를 그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RTP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컨투어를 여러 개 같이 플랫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는 해보진 않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GTB, ITB, PTB를 같이 플랫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T 이미지에서 처럼 Z좌표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스트럭처마다 컨투어가 정의된 Z좌표 범위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저희는 일단은 특정 Z좌표, GTB의 Z축 좌표 내에서만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GTB, ITB, PTB의 Z 좌표고, 걔네들이 이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CT 이미지에서 저희가 특정 슬라이스를 가져온 것처럼 일치하는 스트럭처 컨투어를 이제 매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ROI를 여러 개를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게 이제 GTB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GTB가 이제 몇 번째 그 스트럭처인지를 가져오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코딩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 쉽게 코딩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뭐 이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이걸 이제 카피를 하는 거죠. 카피한 다음에 이제 ROI name 언더바 selected 1, selected 2, selected 3 이렇게 한 다음에 인덱스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컨터 데이터를 이렇게 쭉쭉쭉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코딩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코드가 이제 자칫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3개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뭐 1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점점 코드가 길어지겠죠. 그리고 그 코드는 이제 저희가 특정하게 정한 그 개수만큼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극복을 하려면 이제 포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ROI name selected도 이제 아까 한 이렇게 1, 2, 3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셀 어리에다 넣어가지고 묶어줍니다. 하나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세미콜론을 넣은 거는 이제 엔터를 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셀 어레이나 벡터를 만들 때 옆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잘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선택한 ROI의 개수를 만약에 구한다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지금 그 셀 어레이가 GTB, ITB, PTB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사이즈 에 1을 해준 거거든요. 요거를 잠깐 매틀랩에서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GTB, ITB 이제 컴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어레이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거지만 B는 제가 만약에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3개잖아요. 그 저희가 선택한 ROI 수가 3개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 A를 구하면은 1,3이 나오니까 여기서 구할 때 개수를 구하려면 2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B를 구하면은 3,1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3개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첫 번째 걸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인덱스도 그러니까 ROI가 몇 번째 ROI인지를 그 인덱스를 구하려면은 인덱스도 이제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제로스로 이제 3,1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요. 저희 예제에서는 3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라진 건 없고, 포문에서 이 스트럭처 네임이 그 이제 저희가 선택한 ROI 네임하고 같아지는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이제 인덱스를 구하는 부분을 포문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셀 어레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 이렇게 만들면은 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부분들이지만, 일단은 차이는 이제 셀 어레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괄호를 써가지고 포문을 돌릴 때 ROI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고, 인덱스에다가 이제 그 ROI에 대한 포문이니까 ROI, 1에 저희가 구하는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GTB, ITB, PTB가 스트럭처 데이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스트럭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부분은 이제 스트럭처의 Z 좌표를 구하는 이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그 아까 이미지에서 CT 이미지에서도 Z축 좌표가 쭉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스트럭처도 이 Z축 좌표를 알고 있어야 서로 매칭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Z 좌표를 추출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struct라는 함수를 이제 가져왔는데 요거는 이제 structure array 저희가 그 다이콤 데이터를 읽고 그래도 읽고 나면은 structure array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structure array를 생성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truct하고 괄호하고 이렇게 대괄호를 안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비어있는 structure array 그냥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structure array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아래에서 보면은 이 Z좌표를 넣을 거거든요. ROI의 Z좌표를 넣을 건데 이게 이제 그 개수가 다 달라요. 어, 그 스트럭처마다 그 Z축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다른데 이걸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트럭처 어레이를 사용하면 굉장히 이걸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struc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빈 스트럭처 어레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부분인데 컨투어 데이터에서 특정 그 스트럭처의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Z축 ROI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그 스트럭처마다 이 Z 좌표가 몇 개가 나올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빈 그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냥 하나하나씩 다 넣어서 이제 중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빈 행렬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슬라이스에서 이 Z 좌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 컨투어 데이터 슬라이스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을 가져오면은 이제 이 슬라이스의 Z 좌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그 X 좌표를 이렇게 늘려가는 것처럼 이 Z축 ROI에다가 이 G 슬라이스를 계속 중첩을 해서 이제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컨투어 데이터 슬라이스는 이제 선택된 이 XY Z 좌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Z축 좌표만 이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G 슬라이스는 이 부분을 이제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드는 이 추출된 Z축 슬라이스를 이제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마이너스 1070.5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069.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값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Z축 ROI에는 사실은 이제 중첩된 수가 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유니크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중첩된 부분을 날려버리고 반복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그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A가 1, 2, 1, 3, 2, 4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함수가 됩니다. 벡터가 되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유니크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1하고 2가 두 번씩 있잖아요. 그 중첩된 부분들을 다 없애고 유니크한, 말 그대로 유니크한 값들만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런 코드를 작성해 주면은 Z축 좌표가 딱 그 저희가 원하는 그 컨투어의 Z축 좌표만 쭉 추출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아까 스트럭처 어레이에서 ROI 포문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1, 2, 3 첫 번째 거는 ROI 데이터 1, 컨터 데이터 1 넣고 그 다음에 컬러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다르더라도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를 이제 실행하고 나게 되면은 GTB는 이렇게 이제 9개, 그 다음에 ITB도 이렇게 쭉 Z좌표를 구하고요. PTB도 이렇게 쭉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 저장된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그 데이터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스트럭처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달라도 저장을 잘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플롯을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 Z좌표를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TB 같은 경우에는 Z축이 마이너스 1064.5, 마이너스 1056.5 이렇게 범위가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1로 증가하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Z축 좌표를 알고 있을 때 CT 이미지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부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64.5랑 같은 CT 슬라이스가 몇 번째 있는지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이제 CT에 넣어가지고 CT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요건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홀던을 하는 이유는 이제 CT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플랫을 또 하기 위해서 그 홀던을 사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게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각 스트럭처마다 컨투어 플랫을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코딩은 가져왔고, 제가 이제 숙제로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문을 조금,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이게 그 ROI, 저희가 선택한 ROI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는 건데, 이제 ROI 데이터 스트럭처 어레이로 저장을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씩 불러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일 때 각각 컨터 데이터, 컬러, 그 다음에 이 Z좌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컨터 데이터 슬라이스를 이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아래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슬라이스를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고 전체 컨투어 데이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특정 슬라이스의 인덱스를 이제 구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이 아래 코드는 제가 이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이제 완성을 시켜서 GTB, ITB, PTB를 CTB에 플랫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이제 저에게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